네, 오늘도 시장은 과열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 올 한 해 어떻게 완성이 될까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첫 단추 달 꿰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최대규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이렇게 오늘 첫날부터 강할 줄 예상하셨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 작년 연말 흐름 봤을 때 네. 올 연초에는 좀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작년 같은 경우 거래소 코스닥 이 3월 달에 그 저점에서 거래소는 99.6% 거의 100%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30%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세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했을 땐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네. 그냥 시장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일단 종목들이 목표가는 계속 높여 잡아야 돼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올라간 다음에 조정 주고 이러한 리듬을 타기 위해서는 목표가 올라갈 때 비중 줄이면서 가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작년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락할 이유가 그닥 많지 않다. 오히려 외부 요인을 보면서 시장 하락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네. 자, 잘 보면은 일단 먼저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블랙시트가 이제 마무리돼 가죠. 그러면 이 블랙시트로 인해 가지고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없냐라 했을 때 많아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블랙시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게 이제 시장이 어찌 보면 또 충격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미중 간의 갈등인데, 우리 트럼프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죠. 우리 쉬는 동안에 그 미 3대 통신사에 대해서 증시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바이든을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크게 이제 발톱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과연 바이든이 트럼프가 해왔던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냐, 이어가겠다고는 하는데 그건 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리스크입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잠잠해지고 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개방 이런 걸 꽉꽉 막아놨기 때문에 조용한데, 향후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섰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거냐, 이러한 부분은 결국 우리한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일단 지금 시장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돈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어떤 뭐 기업들의 본질 가치, 증시의 현 레벨 봤을 때는 분명히 하락 나와야 돼요. 자,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쯤 조정도 1주, 2주 주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간다라는 건 분명히 이 돈의 힘이 여실히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돈의 유동성은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면서 일정 부분 현금 보유하면서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 이것은 어찌 보면 필요 불가피한 그 반드시 해야 될 이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거슬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조금 더 시장의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예측하지 말자고 해주셨어요. 네, 쉽게 고점을 예측하지는 말되 내가 일단 이익이 여유 있게 생긴 부분을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까지 연결시켜 주셨는데, 다만 오늘 장의 판도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럴 장은 중소형주가 강하다면서 왜 이렇게 대형주가 오늘도 시세를 끌고 나가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기존의 전형적인 어떤 일월장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전망도 해볼 수가 있을까?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 우리 네. 시장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2.2% 상승을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하락 종목이 몇 개 더 많아요. 많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보합권인데 한 상승 종목이 150개 많고요. 정도가 많죠. 예.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가 움직일지 모르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개별주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네. 이 코스닥 봐봐요. 1등, 2등이 마이너스 7%대예요. 이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짓누르지만 결국 그 하단에 있는 코스닥 종목들에 있어서는 개별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한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3천 만들 것 같아요.
조만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조정은 아마 일정 부분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의 상승에서 이 조정이 그냥 완만한 조정을 주고 그냥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깊은 조정을 주고 갈 것이냐 그 차이예요. 즉 시장이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자리예요. 그러면 다만 그 조정이 작은 조정이냐 큰 조정이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결국 시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는 그 1월 6일 날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공화당 의원 12명이 또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거부한대요. 즉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모든 정치와 경제는 같게 보거든요. 정치가 불안하면 증시는 잘 안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돈으로 해서 그냥 계속 올리고 네.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불거지고 악재로 만들어 버리자고 하면은 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돈의 힘과 심리로 악재 무시형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재료들까지 함께 묶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로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인 자동차주 저희 눈길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나 폭발적인 시세를 또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질주하고 있을까요? 자동차주들? 돈의 힘. 돈의 힘일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2달 전에 21만 원 목표가에 얘기했다가 안 될 것 같다 수정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네. 오늘 21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 어찌 보면 기관을 비웃듯이 개인들의 수급 아니면 큰 돈들이 그 기관을 비웃었습니다. 뭐냐면 결국 현대차,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가열화되면서 오히려 목표가를 낮춰버렸죠. 그러면 또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머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매도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오늘 어떤가요? 그냥 갭도 놓고 엄청나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뭐 9.9% 한 10% 올라갔죠. 개별 주가처럼 올라가고 네, 있어요. 뭐 예. 거기다가 현대 위아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놀랐어요. 예. 과연 이들의 실적이 이만큼 뒷받침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시장은 지금 제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땐 반도체, 2차 전지 이들이 주도를 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이 엮이면서 현대차도 거기에 붙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결국 같이 이 완성차가 가고 있는데 결국 이들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는요. 네. 이들의 밸류를 봐서는 안 돼요.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여기 지금 PBR, PER, ROE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은 그냥 차트 보고 깨지면 좀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면서 목표가 높여가는 겁니다. 높여가고 결국 내가 이 한 종목으로 비중이 많을 땐 좀 비중을 줄이면서 가자. 특히 급등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급등 나오고 또 조정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비중 줄이고 또 조정 나오는데 얘가 지켜줘. 그럼 매도했던 부분 다시 메꿔 놓는 거. 그럼 메꿔 놓는 건 시장이 살아 있을 때. 시장이 지금과 같은 흐름이 1월, 2월, 3월까지 가게 되면 조정 나오고 한두 달 있다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종목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오늘 뭐 OCI도 한 10% 아니 10만 원이라는 가격을 또 만들었.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이들이 주도하고 제약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있어요. 그건 또 다시 그러게요. 이야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주도주 명확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로 내면서 오늘 자동차주 받고 마지막에 이러는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지금 점점점 의문표를 내주셔가지고 대응하고 계신 분들 약간 노심초사하실 것 같은 게 셀트리온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룹사 전반적으로 그렇고 악재가 나오는 SK바이오팜도 거래 동반하면서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고요. 예상보다는 바이오주가 지금 시원찮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도 워낙에 강하고요. 네, 일단 셀트리온 이러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차트 흐름 보면은 차트가 깨졌냐 그랬을 때 깨지지는 않았어요. 네, 깨지지는 않았고 그다음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네.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7% 정도의 하락 뭐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개별
악재죠. 개별 악재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다가 그래도 양봉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오늘 저점만 안 깨게 되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갖고 가는 거예요. 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정 네. 부분 나왔죠. 나왔는데 그것을 받아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 종목은 오늘 저점을 반드시 버텨줘야 돼. 14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을. 근데 네. 이게 아마 1주, 2주 뭐 올라간 쪽 내려간 쪽 하다가 오늘의 저점을 한 2주 있다가 깨버려. 그러면 결국은 얘는 더 떨어지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시고 뭐 대웅제약도 뭐 임상상상 이야기 나오고 오늘 그러네요. 올라가는 척하다가 음봉 나오죠. 예. 일단 얘도 일단은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갭 떠놓고 어찌 보면 저는 십자형 캔들 만들었는데 얘도 오늘 저점이 17만 원입니다. 그냥 그거 깨지 않으면은 아마 조금 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여건은 돼요. 이렇게 장대 음봉 뿡뿡 나왔는데 그래도 크게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건 네. 조금 더 수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얘가 좀 횡보는 하겠지만 오늘 저점 안 깨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제약바이오 쪽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고요. 또 종목들 보면은 이제 움직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쪽 종목군들은 아직도 분명히 살아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밀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보자고 전반적인 공통적인 전략을 내셨고 학회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종목 혹시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전문가님? 네, 코로나 말고 학회 오늘 학회 쪽에서요.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종목?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안 나간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이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나가겠대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는 그 원했던 뉴스가 대표가 나와가지고 연말에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당분간은 좀 행보를 하겠지만 이 종목도 이날 저가예요.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아마 안 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흐름 보면은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는데 조금 1, 2주의 시간 흐름 보게 되면 다시 네. 한번 12만 원이라는 목표가 보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회 있는 종목들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일단 개인 주도 장세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찌 보면은 종목별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니까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 그런 거 눈길 주지 마시고요. 시장 순환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자리 만들어놔. 이런 엔지캠 생명과학도 자리 만들어놨어요. 악재 나왔음에도 그러면 이런 거 그냥 갖고 있다 보면 1주, 2주 있다가 한번 제대로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 종목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개인 주도화의 판도 순환을 잘 따라가 볼게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